김용대 드론사령관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네.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거짓으로 했던 것들이 그렇죠. 이제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지시를 안 받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드론사령관은 말은 했지만 네.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황적으로 또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네. 뭐 지시를 뭐 직접적으로 받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이제 합동 지휘 통제 체제에다가 다 네. 기록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또 분노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에서 언론을 보니까 드론사가 지난 7월에 평양 무인기 작전 계획을 부의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특별히 그 글자체도 다르게 하고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이 문건으로 보여지는데 7월이면은 제가 퍼즐을 맞춰 보니까 무인기를 개조하고 시험 비행할 때요. 무인기는 그냥 카메라를 달고 적진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찍어오는 역할을 하는 무인기예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그런데 목적은, 네. 이제 전단 삐라를 뿌리는 목적으로 개조를 설계를 6월달에 했고 그러면 이제 무인기가 소형 무인기니까 많은 중량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떼내고 거기에다가 전단통을 부착을 해서 전단을 열 수 있게 설계를 6월 달에 완성이 됐고 애초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엉뚱한 그렇죠.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전단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드론사에서 자체 3D 프린터기를 사서 제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시험 비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이 될 때쯤 되니까 이걸로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세종 부위한테 대통령한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있고 평양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작전 계획을 만든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특검에서 더 밝혀지겠죠. 그리고 평양에 가서 전단을 최소 7번 이상 평양하고 북한 심장부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뭐 실제 이제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아주 그 15호? 15호 무슨 15 관저. 심장부에 가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 할 정도면은 실제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공개를 했던 것이 최소 확인됐던 것이 백령도 부대에서 11월 3일 날 부대가 보내서 부대가 복귀했는데 그때 15호 간저 평양 김정은이의 숙소로 알려진 간저 주변에 전단을 한 500장에서 600장을 뿌렸거든요. 그리고 10월 9일 날 이제 4대가 갔는데 3대는 복귀했고 1대는 평양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저기 된 거. 그리고 11월 13일 날은 남포 일대에 이렇게 했었고 이런 것들을 결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도 함부로 못해요. 제가 오랜 군생활 경험으로 보면. 왜냐? 바로 북한이 도발할 거 아닙니까? 대응 도발을. 자기 그 15 관저와 사를 응징을 한다라고 결심하면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저 지역에 김정은이 있는 간저 지역에 그걸 뿌리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공격한 거고 그것도 김정은 일가족을 비난하는 전단인데 군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숙청당하죠. 그럼 예전 같으면 당연히 군부가 발벗고 나서서 대응 도발을 하는 겁니다. 원수 갖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더 확전되다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위험천만한 일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도 못합니다. 그건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는 건데 아마 지금 점점 내란 특검에서 그 7월 달에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것들을 더 점검하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시한 것 맞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까 이제 임성근 사단장도 뻔뻔하게 본인 입장만 이렇게 밝히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했는데 김용대 사령관 우리가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나와서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라고 말을 뒤집을 정도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뭐 무죄처럼 마치 뭐 죄가 뭐 많이 감해지거나 사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은폐하고 진실을 감추고 했던 것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많은 어떤 은폐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 인멸이 계속되고 있죠. 네.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한 8일 날 불이 컨테이너에서 네. 연천에 있는 그 드론 부대에서 컨테이너에 불이 났는데 그것이 이제 은폐한 증거일 확률이 있고요. 왜냐하면 네. 거기 컨테이너 안에는 무인기의 여러 가지 부수 기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삐라통 이런 것들이 있었을 확률이 많아요. 네. 거기가 거기가 이제 3D 프린트로 삐라통 전단통을 만들어서 개조했던 지역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부수 기제나 그러한 것들을 불을 태워서 은폐한 것이 아니냐. 12.3 내란이 일어나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리고 나중에는 전단통을 전부 뜯어서 전단통을 네. 이걸 또 파쇄를 해서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론 사령관은 사실은 구속을 당연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죠. 재판부가 그냥 저희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게 검찰에서 지지부진 또 실체적 진실을 적기에 하지 않고 했던 것들을 네. 그래서 특검이 온 것인데 이걸 그냥 평상시의 걸로 네. 일반 범죄처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란의 핵심 키맨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법원이 조금 더 너무 안일하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네. 네.